안녕하세요. 요즘 플러그 파워가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플러그 파워의 폭락 이유와 이번 3분기 실적을 통해서 향후 플러그 파워의 사업 방향과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 이번 장에서는 이번에 플러그 파워가 왜 이렇게 폭락했는지 팩트를 바탕으로 제 개인적인 분석을 적어봤습니다. 첫 번째로 이번 플러그 파워가 실적을 발표하면서 미국 수소 서플라이 체인에 문제가 발생하였다. Unprecedented Hydrogen Supply Challenge 이렇게 표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 내용을 찾아봤더니 이번 분기에 이제 원래 플러그 파워가 이제 다른 3자로부터 수소를 공급받아서 뭐 연료전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산하고 전력을 생산해서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미국 전체 수소 공급량의 3분의 1이 부족했다. 그래서 수소 판매 간격이 30달러, 키로당 30달러까지 상승했다. 미국 서부 쪽에서. 이런 이유로 인해서 비용이 크게 발생하면서 영업 손실 폭이 커졌다. 이렇게 첫 번째 원인은 이번 실적이 첫 번째 원인은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건설 중인 그린 수소 생산 공장이 테네시에 있는데 이게 지금 지연이 되고 있다. 근데 지연 이유는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플러그 파워가 향후 이제 진행하고 있는 그린 수소 생산 프로젝트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시장에 좀 커진 것 같고 세 번째로 이게 가장 컸죠 사실은 유동성 문제. 이제 플러그 파워가 이제 분기 보고서에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현금이나 이런 유동성 자산으로는 향후 1년은 못 버틸 수도 있다. 이런 코멘트를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게 플러그 파워는 앞으로도 돈이 많이 들어갈 기업이고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 아직도 흑자 전환을 못 했는데 이런 유동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시장이 굉장히 걱정과 두려움이 커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IRA. 지금 IRA에서 플러그 파워가 이제 그린 수소를 생산하는 이런 프로젝트들의 지원금을 제공해 주기로 했었는데 이제 구체적인 법안이 이제 시행이 지연되고 있죠. 이 네 번째도 영향이 있을 것이고, 다섯 번째는 첫 번째랑 비슷한 맥락인데, 수소 가격 상승으로 생산 원가가 인상되어 영업 손실이 발생했다. 이거는 이제 첫 번째랑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지금 플러그 파워는 린데와 같은 수소 생산 기업으로부터 수소를 구입하여 이제 수소 연료 전지를 활용해서 전력을 판매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 수소 가격이 상승했고 그 가격 상승 이유는 미국 수소 서플라이 체인에 문제가 발생하였다. 저는 이렇게 크게 이 다섯 가지 문제가 이번에 플러그 파워가 이제 주가가 폭락을 하는데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다섯 가지 원인이 앞으로 해결될 수 있느냐 이게 플러그 파워를 투자하고 있는 주주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다음 장에는 이제 이번 3분기 실적의 중요 포인트들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음, 이번 플러그 파워 3분기 실적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플러그 파워 같이 성장을 하는 이런 기업들은 매출이 어떻게 증가하느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매출에 성장을 하긴 했는데 성장 폭이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작년 3분기 대비 매출이 5%만 증가를 했고 이와 대비해서 매출 원가는 43%나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출 원가 항목 중에 Provision for Loss Contracts Related to Service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게 726%나 증가를 했고 이 항목은 향후 플러그 파워가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서비스들이 향후 예상되는 손실액을 이제 산정을 한 것인데 최근에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뭐
여러 자재나 노동 비용들 이런 것들이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플러그 파워가 제공하고 있는 사업 서비스에서 매출 원가가 늘어날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스 로스도 한 299% 증가했고 순손실도 166%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매출은 적게 늘어나고 그리고 매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매출 원가는 크게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 영업이익이나 순손실이 증가하는 안 좋은 실적을 보여주었습니다. 플러그 파워는 그럼 재무적으로는 안정한가? 재무 상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분기에 보시면 눈에 띄는 건 현금이 2022년 12월에 비해서 마이너스 85% 줄어들었고, 비유동 현금은 41% 늘어났고, 매도 가능 금융 자산도 71%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안 좋은 거는 재고는 58% 증가했고, 긍정적인 부분은 계약 자산은 80% 증가했고, 이런 재고나 계약 자산의 증가는 향후 실제 매출로 이어지는지 모니터링 해봐야겠지만, 재고와 계약 자산이 늘어난 것은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동 자산은 33% 감소했고, 유동 부채는 46%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번 플러그 파워 주가를 폭락하게 만든 이 세 줄의 코멘트가 여러분들 분기 보고서를 보시면은 적혀 있습니다. 어, 기업의 현재 유동성 상황이 향후 1년 사업을 지속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경고 멘트가 적어져 있었고, 그렇다면 얼마나 지금 플러그 파워 재무 상태가 심각하냐를 좀 항목별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워킹 캐피털, 유동 자산, 그러니까 유동 운전 자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유동 자산에서 유동 부채를 뺀 유동 운용 자금인데, 저도 아직 회계적으로는 저도 아직 좀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한 정의에 대해서는 좀 더 공부가 필요한데, 어쨌든 이 워킹 캐피털이 지금 1.3 빌리언을 플러그 파워가 보유를 하고 있고, 이 중에서 unrestricted cash가 110.8 밀리언, 이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이죠. 110.8 밀리언. 그리고 restricted cash, 당장은 사용할 수 없는 그런 현금들이 225.8 밀리언. 그리고 매도할 수 있는 금융자산 338.8 밀리언, 항목별로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워킹 캐피털이 1.3 빌리언인데 반해 누적 적자는 3.8 빌리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운영할 수 있는 자금에 비해서 누적 적자가 큰 것을 볼 수가 있고, 유동 부채 비율도 작년 2022년 12월에는 19%였는데 41%로 늘어났습니다. 결과적으로 재무 상태는 굉장히 안 좋아진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플러그 파워가 이제 이번 분기 보고서에 표시한 것처럼 향후 1년을 지속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냐? 그거는 뒷장에서 이제 부채를 보면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플러그 파워의 부채를 항목별로 살펴보았는데, 여러분도 이제 플러그 파워 투자하고 계시면 분기 보고서의 그 주석 부분에서 부채 부분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아주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뭐 여러 항목들이 있지만 중요한 항목들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3.75% Convertible Senior Notes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플러그 파워가 돈을 빌리면서 그것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을 준 부채죠. 그래서 이게 원금이 195 밀리언입니다. 그리고 이건 다행히 2025년 6월까지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고, capped call 옵션이라고 주당 6.7570 이상으로 전환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항목, 지금 플러그 파워가 주가가 이제 3점 몇 불이지만
지금은 거의 역사상 최근 한 3년간 최저점으로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음, 플러그 파워 주가가 7불 이상으로 올라간다면 이 빌려간 채권자도 주식으로 전환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아직 시간도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항목은 저는 중요하게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Operating and Finance Lease. 이거는 뭐 운용부채, 재무부채. 저도 이게 한글말로 정확하게 이게 해석을 지금 못 하겠는데 이게 뭐 플러그 파워가 사업을 하면서 운용상 그리고 재무상 가지고 있는 향후 부채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향후 5년간 401 밀리언을 가지고 있고 1년간은 71 밀리언, 만기가 1년인 것은 71 밀리언의 부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Finance Obligation, 재무적 이것도 항목이 내용을 보면은 뭐 Sale and Leaseback, Sale and Leaseback을 하면서 생기는 부채들인데 그래서 이게 보면 한 5년간 372 밀리언의 부채를 가지고 있고 만기 1년에 도래하는 걸 85 밀리언입니다. 그래서 이 부채들로만 봤을 때는 전체 금액을 합치면은 꽤 되는 뭐 거의 800에서 900 밀리언이 되는 부채를 가지고 있지만 만기 1년이 도래하는 것은 뭐 160 밀리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워킹 캐피털인 1.3 밀리언에 비교해서 아주 심각해 보이진 않는다. 근데 이제 이런 부채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5년간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플러그 파워가 향후 뭐 어떤 재정적인 이런 해결책을 찾지 못한다면은 굉장히 좀 위험해질 수도 있다. 이렇게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플러그 파워가 이렇게 명시한 것처럼 1년 안에 뭐 회사가 뭐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는 정도의 부채는 아닌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플러그 파워를 투자하는 주주분들이 어떤 부분을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될 것이냐, 에 대해서 한번 제 개인적인 생각을 적어봤습니다. 첫 번째로 이번에 플러그 파워가 이렇게 폭락한 이유가 유동성 문제가 가장 크기 때문에 이 유동성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쨌든 플러그 파워는 어디서든 돈을 구해와야 합니다. 그러면 파이낸싱을 어떻게 할 것이냐? 첫 번째로 미국 에너지청에서 플러그 파워에 대출을 지원해주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미국 에너지청과 플러그 파워가 이런 대출 지원 관련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대출이 이루어질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금리는 어느 정도 될 것인지 플러그 파워가 한마디로 플러그 파워가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이 유동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살펴봐야 하고 두 번째로는 어, 아, 플러그 파워는 지금 사실 그린 수소 생산 비즈니스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사업의 명운이 걸려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린 수소 생산이 이제 성공하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 지원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 정부 IRA 법안에서 어, Production Tax Credit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그린 수소를 생산하는 이제 기업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죠. 이게 이제 2023년 내에 확정이 될 것인지 그리고 구체적인 지원 내용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거는 계속해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것도 미국 에너지청과 관련이 있습니다. 미국 에너지청에서 최근에 7개의 수소 생산 허브를 지정을 했고 여기에 어, 정부에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어나운싱을 했는데 이 중 7개 수소 생산 허브 중 5개의 허브에서 플러그 파워가 이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정부의 지원이 플러그 파워에 어떻게 혜택이 있을 것인지 이것도 살펴봐야 하고 네 번째로는 이제 2023년 4분기 실적이죠. 이번에 3분기 실적이 좋지가 않았고 재고도 많이 늘어났는데 이런 늘어난 재고가 실제로 매출로 이어질 것인지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다섯 번째로는 이제 건설 중인 그린수소 생산 공장이 차질 없이 완공될 것인지 조지아에 건설하고 있는 그린수소 생산 공장이 2024년 4분기, 루이지애나가 2024년 2분기 건설 예정인데 실제로 완공이 될 것인지 이것도 계속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플러그 파워는 지금 굉장히 어떤 전환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동성 문제
유동성 문제는 사실 오랫동안 우려가 되어 왔던 부분인데 그 유동성 문제가 조금 이번 분기 보고서에 명확하게 드러났고 그리고 이 유동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리고 미국 정부의 지원 정책이 빨리 이제 언제 구체화가 돼서 플러그 파워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플러그 파워에 대해서 조금 지금 두려움이나 걱정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러면 플러그 파워가 지금 정말 부정적인 부분밖에 없는 상황이냐? 저는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조지아 그린 수소 생산 공장에서 그린 수소 생산이 임박했습니다. 이거 아마 2023년 11월이나 11월에서 12월 사이가 될 것인데, 자체적으로 이제 그린 수소 공급을 할 시 제3자로부터 공급받는 것보다 한 30에서 90%싼 가격으로 수소를 공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매출 원가가 급격히 줄어들 것이고, 적자폭도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 그린 수소가 생산이 실제로 되고 플러그 파워의 매출 원가가 줄어들 것인지 살펴봐야 할 것이고, 저는 매출 원가가 이제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린 수소 생산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플러그 파워가 이제 자체적으로 그린 수소를 공급받아서 어, 좀 싼 원가에 수소 연료 전지나 전력을 생산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면 실적도 좀 좋아질 수 있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로 뭐 매출이 이번에 5%밖에 늘지 않았지만 수전의 설비, 일렉트로라이저 매출은 지난 분기 대비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플러그 파워의 새로운 이제 먹거리로 저는 보고 있는데, 2024년부터 이제 그린 수소 생산 프로젝트가 이제 전 세계에서 이제 뭐 여러 군데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프로젝트 FID가 될 경우 매출이 이제 굉장히 더 큰 폭으로 증가할 수도 있다. 그래서 실제 지금 이야기만 되고 있는 여러 그린 수소 생산 프로젝트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뜨게 된다면 플러그 파워의 이 매출은 더 크게 증가할 것이다. 이 수준의 설비 매출은. 그리고 세 번째로 액화 설비 및 수소 저장 서비스 사업도 작년 분기 대비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플러그 파워가 지금까지 연료 전지가 거의 뭐 매출의 70%에서 80%를 차지하는 이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수소 생산 기업으로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동성 문제를 잘 해결하고 그리고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그린 수소 생산 비즈니스가 잘 진행이 된다고 하면 플러그 파워는 이 위기를 극복하고 정말 수소의 이제 대장주로서 거듭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그 파워에 대해서 아직도 뭐 두려움이나 걱정이 많으실 텐데 각 분기 보고서를 또 꼼꼼히 한번 보시고 또 저와는 또 다른 뷰를 가지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신다면 조금 더 걱정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뭐 플러그 파워가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있지만 아직 굉장히 뭐 절망적인 상황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4분기까지 제가 뭐 분석하였던 이런 모니터링 포인트나 이런 것들을 냉정하게 바라보면서 플러그 파워가 과연 좋아질 것인지 한번 살펴보고 그래도 되는 저는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플러그 파워 주주 여러분들 또 성투하시고 또 각자 또 냉철하게 분석을 해보시고 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